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승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영상을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에 하나 정도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4.10 총선에서 너무나도 뜻밖의 그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했던 기사들이 조금씩 그 방향을 달리하고 내용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로운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지는 못하고 있는데 금방금방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예전처럼 이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양해 이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승민이 페이스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3연패는 낡은 보선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3연패? 예, 낡은 보수 혁신?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낡은 보수입니다. 왜 낡은 보수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 낡은 보수의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새로운 보수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보수는 뭡니까? 바로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일종의 전매 특허를 가진 것처럼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진 그 표현 자체가 바로 새로운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은 낡은 보수였고 이걸 혁신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보수가 됩니다. 이 새로운 보수란 건 유승민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만들었던 새로운 보수당의 당명이기도 하고 유승민과 유승민을 따라다니던 자들이 계속 자기들을 자칭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중도 보수, 혁신 보수, 베레벨 보수를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기존의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 낡았다. 안 된다. 바로 선거 다 졌지 않느냐. 이제 유승민 내가 이끄는 새로운 보수로 탈바꿈 거듭나야 된다. 나 유승민의 말을 따라야 된다. 나 유승민 말 안 따르면 선거 또 진다. 총선 4연패한다. 다음 지방선거도 지고 대선도 지고 이제 보수는 완전히 개별된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유승민은 새로운 보수를 자처하지만 유승민이 대체 어디 뭐 때문에 뭘 보고 보수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승민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거기에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보수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보수라고 할 만한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대체 유승민이 보수라고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보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의 그 어떤 이념적, 사상적 성향에 대해서도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럴 가치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유승민은 보수라고 인정받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갖다가 보수라고 자처를 하면서 더군다나 기존의 보수는 낡은 보수고 내가 이끄는 세력들이 바로 새로운 보수고 그래서 보수는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서 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승민이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쓴 이 한 문장만으로도 벌써 이런 식의 비판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구구절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그걸 잠깐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또 비판합니다. 여러분들 유승민이 이번 총선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유승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의 계산이 너무나도 뻔히 보인다. 유승민의 석쇠임은 너무나도 뻔하다. 뭡니까?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원톱 체제에서 이번 선거 패배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면 당연히 리더십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무슨 혁신 이런 거 쇄신 이런 주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몸을 풀고 있다. 그걸 위해서 나는 총선판에 얼굴을 들이밀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한 거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승민이 했던 그런 얘기들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승민이 윤석열 정권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의석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 유승민이가 내뱉었던 말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사실상 유승민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권 심판 이런 것들을 주문한 듯한 그런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고, 윤석열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밉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의석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연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달라,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표를 달라는 소린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소린가, 그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유승민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상당수는 후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 심판을 지금 해달라는 소린가? 지금 그렇게 착각했을 겁니다. 오해했을 겁니다. 오해가 아닌가? 유승민의 본심이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컷 때려놓고 장난이야, 또는 실컷 조롱해놓고 농담이야,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실컷 윤석열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국민의힘 낡은 보수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뽑아주십시오, 이게 과연 뽑아달라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그 유승민의 행보, 이런 것들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참패했다는 그 다음날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다, 그겁니다. 이런 페이스북에다 이런 소리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호소한다, 깊은 자기반성 위에 국정 전반을 쇄신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 3연패, 낡은 보수, 이런 표현,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의 반성과 혁신이 절실하다, 보수 결집에만 매달린 결과가 총선 3연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총선 3연패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2016년 총선, 그리고 2020년 총선, 2024년 이번 총선, 이 총선 3연패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게 보수 결집에만 매달려서 총선에서 3연패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패인이 다릅니다. 뭔 패인이 다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승민이가 기왕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진 김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겠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세뇌 작업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과거까지도 다 털어놔야 됩니다. 2016년 총선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왜 졌습니까? 바로 공천 파동 때문에 졌습니다. 그 공천 파동의 한 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승민이었습니다. 그 유승민을 또 지킨다고 김무성이 부산 영도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새누리당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데, 추락시키는데 아주 일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박근혜 청와대와 그 다음에 그 친박 세력들도 그때 당시에 못지않게 이 당 이미지를 훼손하는, 당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박이든 뭐 비박이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서로 그냥 당 지지율 깎아먹기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122석도 상당히 양호한 성적이다,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사실은 2020년 총선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2020년 총선 때 과연 황교안 체제에서 보수 결집에 매달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웬만한 정치인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가 다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든 당이 뭡니까? 새로운 보수당. 그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쳤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승민을 따라다녔던 자들,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여기에서 무슨 지역 당협위원장 이런 걸 했던 자들이 다 미래통합당 들어와서 웬만한 사람들은 공천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뭡니까? 바른정당 시절에 청년정치학교 이런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정치학교 출신이 누굽니까? 지금 김용태, 김재섭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있었고, 유승민 같이 해가지고 허은하도 그때 비례대표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그때 천하람도 있었고, 천하람은 청년정치학교 출신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김웅, 검사 출신 김웅도 유승민에 의해서 그때 당시 새로운 보수당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가 엄청나게 공천을 받았고 엄청나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유승민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승민은 보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수한테서. 그런데 어쨌든 그 유승민계, 그리고 그 밖에 소위 말해서 아까 그 천하람 해서 무슨 청년 약간 떴다 방식으로
떴다 방식으로 페이퍼 컴퍼니식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에 들어온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결집에 매달린 게 아니라 어디서 막 정체불명의 근본을 알 수 없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정말 처음 들어본 여의도 청년 낭인들, 정치 낭인들, 여의도 언저리를 마치 인공위성처럼 계속 맴도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공천을 주고 데리고 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예전에 뭔 활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의 실제 어떤 사상적 이념적 성향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의 안보관, 대북관, 경제관이 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얘네들이 갑자기 보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보수 결집에 매달린 바가 없습니다. 황교안 체제에서. 황교안이라는 그 인물 자체는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공천 자체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 이번 이제 기왕에 끝난 김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천에 많은 불만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내임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로 저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대체 뭘 하던 사람들이었을까? 왜 직업적으로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후보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수 결집에 매달렸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는 그 누구도 추천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국내임 공천 결과를 보면은 보수 결집에 매달린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체인저벨트 후보들 유승민이의 지원 유세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체인저벨트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운동권에서 있다가 저 좌파 진영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 언저리에 있다가 거기에서 아무래도 한 자리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무리 선거에 나와도 계속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원래 이 당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대통령한테 탈당을 하라고 하지 않나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024년 이번 총선, 이 국내힘 총선 후보자들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 결집에 매달린 결과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취지는 이 총선 3연패를 한 건 맞는데 그게 보수 결집에만 매달렸다고 그 패인을 지금 지적하는 이 유승민의 주장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사실관계와 전혀 거리가 멀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뭔 지적을 하고 뭔 비판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단 한 번도 보수 결집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심지어는 2016년 때도 이 유승민과 유승민을 따라다니던 자들 소위 말하는 유승민 계열들 또는 비박 인사들 이 사람들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김무성이 버티고 막 그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 사람들이 그럼 보수였냐 그겁니다. 두 번째는 2020년 총선 때 황교안 체제에서 공천받은 김형호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그 공천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럼 보수냐 그 말입니다. 유승민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보수고 그때 당시에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수냐 그 말입니다. 이번 2024년 소위 말하는 체인저벨트 후보들 보수냐 그 말입니다. 운동권에 있다가 그냥 국내힘으로 오면 그냥 보수가 되는 겁니까? 자동 보수입니까?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또는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그 전에 새누리당이 보수 결집에 매달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먼저 사실관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사실관계와 거리가 먼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궤변이라고 그럽니다.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의 본심은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유승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유능한 보수의 길로 보수의 지평을 넓히지 않으면 다음 대선,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엄연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보수? 그러면 그전에는 차가운 보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정의로운 보수? 그러면 그전에는 뭐 정의롭지 않은 보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유능한 보수? 그러면 기존 보수는 무능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따뜻하고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유능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첫째, 그러면 그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유능한 보수,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혁신 보수, 새로운 보수는 유승민은 왜 지지를 못 받습니까? 심지어는 당을 따로 차려 나갔을 때 왜 지지를 못 받았습니까? 왜 지지율이 형편없어가지고 안철수랑 합치고 결국에는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왜 안철수랑 합치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습니까? 왜 결국엔 또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새로운 보수당 만들었습니까? 왜 또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왔습니까? 왜 낡은 보수로 다시 들어왔습니까? 왜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있습니까? 이준석이가 자칭 보수를 자칭하면서 보수 정당인 개혁신당을 만들었는데 왜 국민의힘에 남아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얻을 수 있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유능한 보수 그 아이콘인 유승민은 왜 낡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지금까지 계속 남아서 소수자 취급받고 배신자 취급받고 그러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왜 페이스북으로만 계속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자기의 의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정당에 가서 그런 세력에 가서 열심히 활동하라 그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분석을 하거나 논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과거에 개혁 보수 뭐 이런 식으로 뭐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이런 식으로 자처했던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면 보수지 그 앞에 왜 수식어가 붙느냐. 그 수식어가 붙는 순간 그거는 진짜 보수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수면 보수지. 그 보수라는 여기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보수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 보수라는 그 두 음절짜리 그 표현 안에 그 어휘 안에 그 단어 안에 이 보수적 가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 앞에 무슨 베레벨 이런 표현을 갖다가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보수 앞에다가 뭘 수식어 붙이는 보수 이런 자들은 가짜 보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사람 표정이 잠시 굳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유능한 보수, 개혁 보수, 새로운 보수, 혁신 보수 이거 보수입니까? 기존 보수를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들은 마치 새로운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수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뿌리가 없는 왜냐? 보수 세력에 안착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둥둥둥둥 시류에 따라서 떠다니는 그런 것밖에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정치 세력이고 이게 어떻게 정치적 이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한 정당이 지향하는 그 정치적 목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따뜻한 보수가 있고 정의로운 보수가 있고 유능한 보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유승민은 지금까지 이런 면모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유승민 관련 기사를 이제 검색을 하다가 그 관련 기사에 뭐 댓글을 봤는데 이 댓글이 여러분들 그런 걸 대변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승민의 정치 여정이나 이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를 자처하는 이 유승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이 댓글 다신 분이 이 몇 문장 안 되지만은 상당히 요약을 잘 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까지 유승민이 혁신적인 정책 제시나 국민의힘에 도움될 만한 미래지향적인 조언을 한 적이 있던가. 야당일 때는 국민의힘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앞장서서 비판이 나고 이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대안은 제대로 제시도 못하면서 구닥다리 경제 논리로 단점만 찾아서 비판하는 외로운 하이에나 역할밖에 한 것이 없다. 야당일 때 민주당의 폭정을 비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당만 흔드는 독불 장군이 무슨 조언을 하려고 하나 민주당으로 가서 이재명 꼬봉이나 하시게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